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법독개비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스마트폰에 떨어뜨렸을 뿐인데 라는 이게 아마 일본 소설의 원작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넷플릭스에서 반영을 했을 텐데 이 스마트폰을 떨어뜨리는 순간 큰일 납니다.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큰일 납니다. 왜? 그 스마트폰에는 나도 모르는 과거의 내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뭐 옛날에는 좀 덜했지만 뭐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다른 제조사의 폰이든 간에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기기를 바꿨을 때 이전 기기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저도 이제 갤럭시를 쓰는데 스마트 스위치를 통해서 다 연동을 시키고 뭐 스마트 스위치 쓰기 전에 이미 구글에서 다 연동이 돼 있어요. 내 캘린더, 뭐 이메일, 뭐 여러 가지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 특히 캘린더 같은 경우가 제일 신기하더라고요. 뭐 사진도 마찬가지겠고요. 캘린더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일정 관리를 휴대전화 캘린더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구글 캘린더를 쓰는데 제가 심심해서 5년 전에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딱 보였을 때는 5년 전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가 일정이 다 나와요. 왜냐면 제가 구글 캘린더에 다 저장을 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과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법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과거에 내가 있다는 건데 그 과거의 나는 사실이야. 내 기억은 왜곡되고 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물적 증거로 남아있는 과거의 나를 표방하는 어떤 구글 캘린더 내용, 사진, 이메일, 뭐 메시지 이런 것들은 법정 관점에서 봤을 때 증거의 보고입니다. 비밀번호 발로 이거 유나 노래죠. 비밀번호 혹은 뭐 요새 지문으로도 많이 하고 홍채 인식, 얼굴 인식, 패턴 인식. 그러니까 요새는 비밀번호보다는 그런 이제 생체 인증 정보로 많이 핸드폰에 보안을 설정을 하는데 이 보안이 또 안 풀리면은 이 포렌식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하더라도 제3자가 내 그 휴대폰의 정보를 또 함부로 볼 수가 없도록 이렇게 보안을 빡세게 걸어놓죠. 저도 홍채 인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물론 지문 인식이 좀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비밀번호나 패턴 그리고 홍채 인식 이런 생체 인증으로 중무장된 보안성은 옛날에 아이폰이 조금 더 우세하다 그랬지만 요새 갤럭시 폰도 최신 뭐 S23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그 휴대전화의 주인이 그 패턴이나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는 이상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이걸 적법하게 압수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쉽게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뭐 휴대전화 압수되는데 뭐 비밀번호를 까내 안 까내로 굉장히 또 뭐 문제가 됐었죠. 누구 얘기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법을 했다는 분, 검사까지 했다는 분이 왜 휴대폰을 압수되는데 비밀번호를 왜 안 까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 휴대전화 압수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휴대전화 압수됐을 때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양심의 자유랑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고 내 내밀한 정보인데 내가 이 기기를 압수당할 수는 있어요. 적법하게. 그러니까 이 핸드폰 기기 자체에 대해서 뭐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이걸 가져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봤을 때 비밀번호 모르면은 이거를 다 패턴을 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는 뭐 깨끗하니까 수사 협조할 테니까 비밀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거는 내가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물론 뭐 어떤 정황이나 간접 증거로 활용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휴대전화 안에 있던 내용들을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왜? 아직은 기술적으로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등 보안을 푸는 기술이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뭐 잠금되고 공장 초기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휴대전화 포렌식 요새 복잡한 사건들에서는 이 핸드폰 포렌식으로 다 끝납니다, 여러분. 무슨 뭐 진술이 어떻고 자백이 어떻고 그 모든 것들은 휴대전화의 증거를 통해서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좀 민감한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했었는데 항상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휴대전화에 있던 내용의 증거 능력을 날리는 거였어요. 왜? 휴대전화 포렌식 했을 때 포렌식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이 포렌식 과정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위법 수집 증거입니다. 증거를 못 씁니다. 판사님이 이 증거를 보시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었죠. 뭐 어쨌든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해서는 이게 앞으로 기술도 발달하고 그에 관련된 판례라든지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아서 판례라든지 아니면 법령의 내용들이 계속 개발이 될 거예요. 개발이 될 건데 일단 지금으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지털 증거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이 보면은 행정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이제 법규 명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증거 휴대폰 포렌식에 대해서는 명쾌한 법이 없어요. 명쾌한 법이 없고
이런 규정들은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판례로 정리되는 내용들을 이 디지털 증거로 뭐 고용노동부, 대검, 특허청, 공정거래, 경찰, 병무, 해양경찰청, 이 검찰청이나 경찰청 제외하고도 이런 병무청이나 공정거래에는 그 특별사법 경찰들이 있잖아요.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내부 규정으로 이렇게 디지털 증거 처리, 수집, 분사에 관한 내부 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기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요새 뭐 아이폰, 갤럭시 굉장히 뭐 참여의 논란들이 있죠. 그래서 뭐 보안이 누가 더 세고 왜 아이폰은 휴대전화 녹음이 안 되고 왜 삼성페이만 되다가 이제 뭐 애플페이도 된다고 하지만은 왜 이런 차이들이 있냐 했을 때 여러분 굉장히 제가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이거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갤럭시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자동 녹음 내 휴대전화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휴대전화 대화 내용 자체 그리고 이를 담고 있는 휴대전화 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적법하다는 게 아니라면은 이게 무슨 메시지도 아니고 당시 당사자들의 육성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통화 내용만큼 돈 받았네, 돈 안 받았네, 거기에 갔네, 안 갔네 크리티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동 통화 녹음 내용 이거만큼 중요하고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이폰은 이제 그런 기능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새 좀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은 죄다 뭐 아이폰으로 쓰고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버에 저장될 수가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무슨 뭐 바람직하다를 떠나가지고 뭐 내 정보, 내 휴대전화 담긴 정보는 프라이버시니까 또 이게 보통 휴대전화 녹음이 아시겠지만은 뭐 저 녹음할게요라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갤럭시 휴대전화 같은 경우는 자동 녹음 기능을 통해서 이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은 내 통화 내용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녹음이 되고 있는지 안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스마트폰에 떨어뜨렸을 뿐인데 떨어진 스마트폰에서 만약에 휴대전화나 얼굴 인식 등으로 보안이 풀렸을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제3자에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정보 한 사람의 인생이 불법, 위법, 탈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요새는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잃어버려도 그 원격 장치를 통해서 뭐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고 백업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좀 볼게요. 가장 봐야 될 거는 대검찰청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 분석 및 관리 규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 법조인이 전문 법조인이 아니면은 이 증거 규정을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어요. 살펴볼 필요 없지만은 정말 우리가 뭐 살다가 뭐 뉴스에서도 뭐 아시죠? 무슨 뭐 공범들과 휴대전화 통화 녹음 내용이 유출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도대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뭘 어떻게 하길래 그런 내용들이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런 내용도 유출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수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조심해야죠. 수사는 원래 무죄로 추정되고 수사라는 건 원래 밀행성, 그러니까 몰래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면은 뭐 수사 당일 공개해놓고 하면은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그 수사 진행 내용은 우리 법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볼까요? 몸이 별로 안 좋네요. 피의 사실 보시면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리고 이를 감독하고 보조하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물론 이제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일정 부분 뭐 내부 규정을 통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얼굴 공개라든지 인적사항 공개는 굉장히 신중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연예인 수사라든지 그런 공인에 대한 수사를 이루어질 거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사실 피의 사실 공표가 언론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간에 사실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참 법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과연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만약에 내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 통화 내용, 캘린더, 문자, 심지어는 스마트 뱅킹 내역들이 또 뭐 텔레그램도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공소제기 전에 공표가 되었을 경우에는 뭐 이번 뭐 이성균 씨 사건, 고 이성균 씨 사건처럼 유흥업소 요종원의 통화 내용 어떻게 유출됐느냐 물론 뭐 녹음 한 사람을 통해서 유출이 됐겠지만은 만약에 이런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분석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유출이 되었으면은 이거는 수사기관 담당자가 굉장히 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여지가 높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예규 이름이 디지털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및 관리 규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전자 정보는 정보 저장 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내 휴대폰에 저장된 캘린더 내용, 문자 내용, 그리고 사진 이런 파일
디지털 증거는 이런 전자정보 중에 범죄와 관련해서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는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정보. 그러니까 내 휴대전화에 수많은 전자정보가 있겠죠. 뭐 엄마 아빠랑 얘기한 내용부터 뭐 별 시덥지 않은 뭐 내가 뭐 취미삼아 노래나 유튜브 듣는 내용들, 그런 것 중에서 범죄와 관련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가 바로 디지털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증거를 수집, 보존, 분석, 현출하는 중요한 과학기술 및 절차를 바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영어죠.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적인 절차를 의미하는 거야. 과학적인 과학기술 및 절차, 기술, 테크놀로지. 계속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디지털 증거가 요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딥페이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딥페이크 가볼까요? 저도 이거 보고서 거의 충격 먹었습니다. 딥페이크. 네, 보면 굉장히 말 그대로 속인다는 거예요. 딥페이크. 볼까요? 이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그건 거의 뭐 아마 유명한 분이죠. 그것이 알고 그 아래 김상중 MC 얼굴 교환 영상, 딥페이크 사용하는 독립운동가들.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일단은 이거 아마 블랙핑크 지수 씨 같은데, 댓글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위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아, 위에는 탕웨이고 밑에는 지수구나. 그죠? 이게 아마 그냥 사진이 아니라 뭔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때 사실은 탕웨이 씨가 중국에서 노래를 한 것 같은데, 아니면 탕웨이 씨가 이러한 영상을 찍은 적도 없는 것 같은데, 마치 그런 영상을 찍은 것처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완벽한 영상을 구해내고 있습니다. 개 소름 돋는 요즘 딥페이크 경우. 송혜교 씨 딥페이크군요. 이게 아마 정말 비슷한 사람이 가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라, 아마 방탄소년단 빈님도 이 딥페이크 영상에 의해서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동, 하지도 않는 말, 하지도 않은 영상에 말이 진짜처럼 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무분별로 유포가 됐을 때 뭐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문제입니다. 원본이어야 돼, 원본. 이 디지털 증거는 원래 원본이 있을 거예요. 휴대전화를 누가 바꿔치기 했어요. 바꿔치기 하고, 바꿔치기 휴대전화에 원래 휴대전화에 있던 내용 플러스 딥페이크 영상까지 넣어버렸을 경우에는 내가 하지도 않은 행동이 네 휴대전화에서 나왔으니까 너가 한 거 아니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 시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 분석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디지털 증거 자체를, 휴대전화 기기를 아무도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뭐 봉인을 해가지고 그 뭐 수사기관에 금고에서 보관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디지털 증거 아시겠지만 휴대전화도 키고 끄는 것들 보면은 그다음 로그인 로그 오프 기록이 다 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정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와서 참관할 때 정말 필요한 범위에서 분석하는 경우를 제외했을 때 제3자가 이거 계속 누가 여기 휴대전화를 키고 끈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면은 원문성에 있어서 좀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겠죠. 뭐 여러분 해시값이라고 아세요? 해시값? 그 해시값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사실 이거 하나의 파일이죠. 이 하나의 파일에 부여되는 고유의 그 뭐랄까요? 말 그대로 값이죠. 숫자와 영어의 특수 문자에 저는 나열로 알고 있는데, 그 해시값이 유죄가, 이게 만약에 영상을 딥페이크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그 해시값이 바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해시값이 바뀌어지지 않도록 디지털 증거 원본성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있어요. 무결성. 이것도 같은 내용인데, 자, 이거 대놓고 딥페이크 영상 들어가 있지 않지만 누군가가 이 핸드폰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기 전에 누가 만진 것 같아. 누가 일부 영상이나 내용을 지운 것 같아. 무결성.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신뢰성.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가 방법으로 수집, 분석 및 관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하라는 거죠. 그냥 이게 대충 USB 꽂고 파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청에 가면은 이게 전문적인 포렌식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비싸다 하더라고요. 거의 뭐 몇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하는 장비들인데, 그런 장비들을 통해서 정말 검증된, 기술적으로 검증된 장비를 통해서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라 라는 거고, 보관의 연속성, 이게 아마 그 체인 오브 커스터디라는 내용인데, 쉽게 말해서 최초 수집된 상태, 그러니까 이거를 A라는 홍필동이라는 검찰 수사관이 압수를 해왔으면은
교통계통 씨가 계속해서 이거를 분석하고 하면 좋겠지만은 그 사람은 현장 업무를 중심하는 분이고 디지털 전문가가 따로 있단 말이죠. 디지털 전문가인 김가도님이 이를 인수받을 때 인수인계서를 작성을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굉장히 엄격해요. 왜?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들이 가능하거든요. 자, 다음. 자, 여기 이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검찰청의 양식인데 압수물 봉인제가 있습니다. 이거 왜 봉인할까요? 압수물, 이미지 추물, 원본, 사본. 이거 왜 봉인해요? 누가 조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원본성, 무결성 유지하기 위해서 압수물을 봉인합니다. 봉인을 하고 참고하는 보통 피압수자, 그러니까 물건 뺏긴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래, 내 앞에서 이거 봉인했으니까 나도 이거 봉인했으면 확인한다. 이 서명이 조작되거나 이 봉인제가 뜯겨 있으면은 이 휴대전화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증거로서의 가치는 날아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사설로 한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청과 경찰청의 포렌식 팀과 수사관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법원과 검찰청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리나라 이 아마 전 세계 최대 규모 검찰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근처에 그 디지털 포렌식은 이제 검찰청에서 운영할 거 아니에요, 팀을. 죄송합니다. 제가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네요.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검색해보겠습니다. 보면은 LS 포렌식, 한국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굉장히 사설로 이거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건 어떤 측면일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싶을 때 사설 디지털 포렌식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수사기관이 이걸 이미지 우리가 이거를 경찰 이미지 추려서 이거 분석 좀 해주세요. 이 안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든지 행정사건에서 과거에 내가 뭐 했는지를 2014년 2014년 5월 6일에 틀린 내용으로 증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 2014년에 사용한 휴대폰을 들고 가서 사설 포렌식 센터에서 얘를 분석 의뢰를 해야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디지털 포렌식 업무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사적 주체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다못해 데이터 복구 이거 옛날에 이제 우리 USB라든지 SD카드 이거 복구 안 될 경우에 전문 복구사 찾아가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옛날에 디지털 카메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에서 날라갔어. 그래서 SD카드를 데이터 복구 센터 가서 맡겼는데 한 개도 안 빠지고 다 복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지털 보시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휴대전화 보면은 내가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사적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거나 출력하는 방법 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관련성이죠. 자, 내가 휴대전화 몰카 사건의 의심을 받고 있다. 피해자인데 근데 내 휴대전화에 내가 평소 보다 야동들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야동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아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이 아니면은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것 자체는 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내 휴대전화에 야동의 존재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지 마시고요. 자, 내가 촬영한 사진 중에서 여성의 다리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있으면은 그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해서 출력하거나 사본을 떠가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사실과 관련되지 않은 것도 가져갈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침해될 수가 있겠죠. 또한 압수수색 검증의 전 과정에서 피압수자 등 그러니까 물건 뺏긴 사람 아마 보통 피해자나 피고인이 되겠죠.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돼요. 참여가 뭐냐면은 뒤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다 가져갈 텐데 그래서 1번 파일은 범죄사실과 무관합니다. 제외. 2번 파일도 범죄사실과 무관합니다. 제외. 3번 파일은 범죄사실 관련 있으면 가져갑니다. 이거를 눈앞에서 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 이의를 항상 받아들여지냐는 둘째 문제겠지만 참여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어차피 법원에 가서 얘네들이 뭘 갖고 왔는지 보고서 다툴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수사 단계에서는 굳이 참여하지 않겠는데 당신네들이 알아서 이 범위를 관련된 것들만 잘 해라. 나는 법원 단계에서 다투겠다. 내지는 이 모든 정보가 확보된 이후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다투겠다. 근데 웬만하면은 참여권을 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과거의 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하는 단계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변호사님이랑 같이 가든 변호사만 보내든 나만 가든 간에 나도 모르는 과거의 나라가 어떻게 돼 있을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지 더 발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이거 되게 추천드립니다. 시간 걸리고 귀찮긴 하지만 이 디지털 증거가 갖는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참여권을 반드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아마 정보저장 매체, 그러니까 휴대전화 원본 반출 확인서인데 그 원본을 반출한다. 자, 봉인의 이상이 없으면 확인하였고 원본의 봉인의 획득 원본 또는 탐색 보도 출력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고쳐받았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참여 과정도 봉인해제 및 복제본 획득 과정만 참여할 거냐, 탐색과 출력 복제 다 참여할 거냐, 웬만해서는 다 참여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정 목록 기계에 대한 암호 패턴 등에 대한 제공에 동의합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잠금 패턴은 뭔지 아실 거고 암호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마 휴대전화에서도 뭐 시크릿 폴더도 있으면 개별 시크릿 폴더에 대한 암호까지도 제공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제공 안 해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 제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쓰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참여권은 고지했음. 그러니까 참여권은 보장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너가 우리 맨날 며칠 몇 시에 어디서 이거 열어볼 텐데 너 여기 올래? 라고는 물어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거기서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 내가 서명을 하는 순간 참여권을 보장했다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또 있죠. 정보조작 매체 복제님. 이 서식은 다 달라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어떤 거는 경찰에서 이건 아마 경찰에 쓰는 서식 같고요. 이거는 검찰청에 쓰는 서식 같은데 서식의 내용은 달라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야? 참관, 현장 참여 이런 내용들 내 의견도 기준으로 할 수 있어요. 나 자유롭게 참여 안 하는데 이거 범죄 사실이 2023년 2월 1일에 나는 그런 적이 없지만은 내가 홍대 입구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내용만 있으니까 내용이 범죄 사실이니까 내가 설령 촬영한 다른 사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촬영 사진의 촬영 일자가 2023년 2월 1일이 아니면은 가져가지 마라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물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권리고. 중요한 건 여기에 서명을 하는 순간 이런 참여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은 탄탄해지는 거고 이거 서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명을 해야죠. 왜냐면 이것도 절차니까 뭐 협조할 부분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 과정에서 웬만하면은 참관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성 판단 기준 각각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지금 여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카 촬영했다는 범죄 사실을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압수영장의 범죄 사실은 2023년 2월 1일자 범죄 사실이 한정이 돼요. 근데 솔직히 내 핸드폰 보면은 내가 이걸 직접 찍은 거 아니지만은 인터넷에서 이제 야한 사진을 다운 받았단 말이야. 그 촬영 일자들이 뭐 2019년, 2018년 이래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2018년, 2019년도 불법 촬영한 거니까 범죄 혐의랑 관련이 있죠. 있는데 관련이 있다는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와 동일하거나 동등도 유사한 관련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인데 사실관계 동일해야 돼. 이게 뭐예요? 날짜 2023년 2월 1일자 촬영 사진으로 한정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근데 여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너 이거 2018년, 2019년에도 사진 있는데 너 이때도 찍은 거 아니야? 우리가 여자 수사할 거야. 라면은 경찰이 가져갈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내가 어쨌든 여성에 대한 그 신체 몰카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생뚱맞게 내 휴대전화에서 내가 거래처랑 근무를 하다가 그 대금에 대해서 조금 내가 좀 삥땅 친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거 횡령이죠, 횡령. 업무상 횡령. 근데 업무상 횡령은 이 휴대전화 몰카 촬영 사실과 동종 유사 범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성범죄와 재산범죄는 다르잖아요, 결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 인지를 해가지고 추가 영장을 받아가지고 횡령 작가를 수사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내 핸드폰에 뺏겼을 때는 그 내용 수사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는 거죠. 또 죄송합니다. 유행검사들은 현대정부 탐색 복지 출력 완료의 경우는 시체 없이 피하 수장이와 암산 전력 상세 목록을 교부해야 돼요. 뭐냐면 상세 목록이야. 그래서 2023년 2월 1일자 촬영 사진, 2023년 2월 2일자 뭐 공범과의 대화 메시지 대화 내용, 즉 내가 직접 참여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어떤 걸 가져갔는지 상세하게 목록을 적어서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근데 휴대전화에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파일 형태로 복사를 해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엑셀로 리스트를 쫙 만들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하니까 나중에 내가 핸드폰 돌려받았을 때 아씨 경찰에서 어떤 거 가져갔는지 알 수 있게 하라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잘 봐줘야 돼. 변호사가 없어도 내가 스스로 혼자서 소송하는 거라면은 이 내용을 잘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무기가 어떤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있죠. 전자정보 상세 목록을 출력물 파일 형태로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아마 일일이 손으로 써서 교부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 보통 이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이메일로 많이 보면은 뭐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정보가 뭔지 쉽게 뭐 전자 파일 형태로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판례가 하나 있지. 이거 방금 제가 계속 카메라 이용 촬영이 여자 신체 몰카, 핸드폰을 몰카했다는 거. 보면은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 보장,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거예요. 아까 확인서에 도장 받으라는 거죠. 혐의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 유적 복제들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 왜? 혐의 사실과 범죄 사실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 압수할 수 있거든요. 내 휴대전화에 파일이 100억 개지만 그중에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들은 10,000개밖에 안 되면은 그 10,000개만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 아무리 나쁜 내용이 있고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센세이션한 내용이 있더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져가는 순간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오히려 땡큐예요. 왜?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 수집 증거로 날아갈 수가 있거든. 또한 보시면 보통 변호사들 많이 이제 선임을 하시는데 변호사를 처음부터 선임하는 경우보다는 아마 수사가 좀 무르익었을 때 선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압수자가 내가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 의사를 명단은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때 나한테 변호인이 선임이 돼 있으면은 그 변호사한테도 별도로 우리 언제 몇 시에 몇 날 며칠 어디서 휴대전화 오픈해 볼 건데 그때 오실래요?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내가 구속당했어. 구속당했으면은 국선 변호인이 붙잖아요. 그 국선 변호사한테도 별도로 이거를 보장을 해야 돼. 만약에 변호사한테 별도로 보장 안 하니 어차피 당사자가 이거 참여 안 한다고 해도 문제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이 굉장히 디지털 증거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이 빡세가지고 하나라도 뭐 요건 누락되면은 이게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이 요건 A라는 요건은 누락됐다. 변호인에게 별도의 참여 기회 보장이 안 됐다고 하면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 증명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은 간단히 알아봤어요.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휴대전화 포렌식 아까 말씀드린 법령의 내용이 없고 수사기관과 특별사법경찰의 내부적인 행정규칙 얘기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떨었을 때 나도 모르는 과거에 내가 나올 수 있다. 비밀번호 알려줄 의무 없다. 알려줄 의무 없으면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아니 무죄로 추정되는데 비밀번호 왜 알려줘야 돼? 물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죠. 공인이라고 하는데 이거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거랑 법적 처벌이랑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나 나나 내 지인이 휴대전화 압수당했을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보면 되죠. 일단 경찰 호랑이를 잡아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참여 언제 참여를 할 때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혼자 가도 좋고 변호사를 보내도 좋고 둘 다 같이 가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변호사랑 같이 가는 게 좋겠죠. 물론 비용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뭘 뺏겼는지 상대방의 무기가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참관을 하고 전자정보 상세물을 교부받았을 때는 내가 횡령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2023년 2월 1일자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걸 내가 처벌을 받더라도 좀 자백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응의 출발점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이라는 거. 스마트폰 떨어뜨린 것도 수사기는 그냥 가져갈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휴대전화의 중요한 정보들을 보관해 놓는 건 중요하죠. 왜냐면 내가 까먹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에 이런 것들이 타인에게 오픈됐을 때 대비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주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활법 고민을 덜어드리는 법독 기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